리걸마인드 연구소 이게 뭐지 시간입니다. 이 내용은 2019년 5월 29일 청와대 브리핑인데 리비아에서 납치됐던 우리 국민이 석방이 되었고 그리고 그 석방된 이후에 청와대 감사 편지를 보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알리는 브리핑입니다. 여기에서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단락, 이것은 청와대 브리핑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소개할 것인지 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 글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의 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B 부분, 이 부분은 제목이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이다. 문재인 씨가 이 밑에 편지 내용이 있는데 편지를 자기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에 올리면서 앞에 썼던 그러니까 이 전문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앞에 붙인 것인지 혹은 전체인 것인지 불분명하죠. 아무튼 문재인 씨의 글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두뇌가 작업한 내용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것이 글의 보다 체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것은 두뇌 능력과 아주 밀접한 그런 것이죠. 여기에 보면 두뇌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너무나 이것이 한꺼번에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이 그냥 글만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단계 아주 크게 나눠서 단계별 작업이다, 그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글 A와 글 B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가? 이 두뇌 작업의 단계를 4단계, 4단계로 나눠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다. 여기에서 정보를 취득하게 되겠죠. 이 1단계는 정보 취득 단계입니다. 1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 취득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이것은 이해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물체를 보았다, 그것이 1단계, 2단계는 저것이 무엇이다, 저것의 의미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단계인 것이죠. 그 다음에 3단계, 3단계는 보고 이해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다음 작업을 결정하는 판단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4번째 단계에서 직접 글을 쓰게 되죠. 이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사상이라고 하는데 두뇌가 어떤 의사결정한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의사 표현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 1에서 단계 4까지의 이 과정에서 그 각각 인간의 두뇌 능력이 얼마나 우수한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우수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두뇌 능력이 우수할수록 더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두뇌 능력이 우수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일한 네 줄의 문장이라 하더라도
더 많은 정보를 거기에 담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글재주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왔는데 그것은 단순한 글재주는 아닌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뇌 능력이 우수할수록 정보 가운데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두뇌 작업, 글쓰기라는 것이고,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글에서는 그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많은 정보, 그리고 자신의 두뇌 능력까지 거기에는 담겨 있다. 그 평가를 받게 된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글 A와 글 B는 내용상으로 보면 대동소이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 정도의 글을 보게 되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다른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 그것은 그냥 크게 봤을 때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글 A에서 이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글 B에서는 저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똑같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보내왔는가? 이 표현 하나만으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주 큰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글 A에서는 이 편지를 대통령인 공무원 문재인, 정부의 수반인 문재인, 그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만일 이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고 홍길동이다. 그러면 그는 문재인이 아닌 홍길동 대통령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것이 됩니다. 그런데 글 B를 보면 저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문재인 씨가 저에게 보냈다고 한다면 홍길동 대통령일 때는 저에게 보냈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아도 합치되지 않죠. 이 글 A와 글 B는 그러니까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이미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객관적이고 어느 머리가 더 우수한 것인가? 그것은 뒤에 생각해 보기로 하죠. 내용 분석을 해보기로 합시다. 글 A와 글 B는 비슷하게 분량이 비슷합니다. 대략 한 4줄 정도 되죠. 우선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까지 끝나는 이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이 글 A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떠한 따님이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글 A에서는 주 모 씨의 따님이, 글 B에서는 분의 따님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어떤 따님인가, 누구의 딸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글 A를 보면 리비아 무장단체, 그래서 리비아에서 무장단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리비아에서, 어디에서 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장단체에 납치되었다가 315일 만에 석방된 주 모 씨의 따님이
여기까지. 어디에서, 리비아에서 누구에게, 무장단체에게 어떻게 납치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얼마 동안이나 납치되었나? 315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석방되었다. 누가 그런 일을 당했는가? 주 모씨가 그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따님은 주 모씨의 따님입니다. 그런데 그 주 모씨는 리비아에서 납치를 당했는데 무장단체에게 당했고 315일 동안이나 납치 당한 상태로 있다가 그리고 석방되었다. 이렇게 해서 대략 한 6가지 정도의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 동안 그 결과 누가, 이렇게 정보가 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 B는 어떤가? 리비아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것이 있죠. 그 다음에 장기간 납치를 겪고 최근 무사 귀환한 분의 따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간이라는 것은 얼마 동안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인지 모르죠. 그냥 애매하게 장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이러면 납치가 되는데 납치를 겪었다는 것은 납치 당한 사람을 봤다는 건지, 납치를 하여튼 납치라는 것을 겪었다, 이렇게 해서 그 관계가 불분명하죠. 그 다음에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과 최근을 엮어서 기간이 최근부터 장기간 이전의 기간까지 이만큼이 얼마 동안이다. 그래서 시작이 언제인지 끝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든 것이 가늠을 하듯이 대략적이고 게다가 무엇 하나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사 귀환했다 하는 것은 결과라고 할 수는 있는데 무사 귀환을 했다. 무사 귀환하고 석방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죠.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anyone 이렇게 되겠죠. 어떤 사람? 모씨가 될 겁니다. 이런 일을 쭉 당한 모씨의 따님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따님은 누군가의 따님입니다. 그 누군가, 모씨라는 사람은 리비아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납치를 겪고 무사 귀환을 했다. 이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정확한 정보는 지금까지 중에서 정확한 정보는 그 리비아라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확인하고 갈 것이 납치된 것, 이것하고 납치를 겪은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게다가 납치라고 하는 것은 당하는 건데 겪었다 하는 것은 체험이나 경험을 나타내고 이 표현은 납치에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석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방과 귀환은 같은 것이 될 수 없다. 석방을 해주지 않으면 자유롭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환은 그냥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죠. 단지 돌아온 것. 그
다음에 무사귀환이라고 했는데 315일 동안 무장단체에게 납치당했는데 정말 무사했을까? 이 무사라는 것이 아무 일도 없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무사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목숨은 건졌지만 충격도 받았을 거고 건강도 나빠졌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무슨 다른 일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사귀환이다 하는 말은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가출했던 사람이 별일 없이 돌아왔을 때, 그럴 때 잘 어울리는 표현이 되겠죠. 이제 뒷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는 것이 A. B에서는 제게 감사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뒷부분 동일하다고 했죠. 글 A에서는 누구에게 보냈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국가기관, 이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에게 보냈다 하면 가위표를 쳐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수반인 공무원에게 보냈다. 글 B는 저에게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뜻이죠. 이것은 문재인에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정말 문재인 나에게 보냈다. 이런 뜻으로 쓴 것인가? 물론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외교부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영어로 TOO 역시 담겨 있다. 나한테 보냈는데 이것도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나에게 보냈다. 문재인 개인이 받았다.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문제냐? 앞에서 홍길동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략 이해는 했을 겁니다. 이 경우에 공무원인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보았을 때는 나에게 라는 말을 가능하면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겠죠. 어떻든 이 심리는 무엇인가 하면 문재인 스스로를 지배자로 인식하고 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 그것이 은혜를 베푸는, 은사를 내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심리 상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과 관련한 여러 국민들과 접촉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적나라하게 그런 것이 드러나서 매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도 아닌 것이죠. 스스로를 왕이나 지배자로 인식하고 있다. 또 그런 면에서 이 왕이라는 정치 지도자하고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인 공무원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 그것이 공과 사의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왕은 왕의 사적인 면까지도 위대한 혈통이 다른, 이렇게 취급을 하고, 대통령인 공무원은 가령 5년 임기다. 그러면 5년 만에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 아닌 것이죠. 이전에 대통령 했던 사람이다 해서 대우를 하는 것은 예외적이고 그리고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국민하고 똑같다 하는 이 원칙을 깨뜨리게 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하는 부분은 위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문재인 씨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그래서 또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은 글 A를 쓴 사람도 청와대 공무원이고
글 B를 쓴 사람도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입니다. A를 쓴 사람은 분명히 문재인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충성하는 사람일 거다.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글 A를 쓴 사람은 의외로 정보에, 이 최초 취득한 정보에 아주 충실하게 글을 썼다. 그런 점에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데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 편지 내용을 글 A를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주모 씨의 따님이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랬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기역,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 내용이 기역을 보면 가족이 다시 모여 함께하는 일상과 국가에 대한 소중함, 여기까지가 두 가지입니다. 기역과 니은.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가족이 다시 모여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국가의 소중함,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버지의 귀환을 위해 애써준 외교부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담긴 편지라고 썼습니다. 그게 글 A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하나는 가족의 소중함, 가족과 일상의 소중함, 하나는 국가의 소중함, 그리고 감사는 어디다 했느냐? 외교부 공직자에게 감사를 했다. 외교부는 결국은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하고 있다. 가족, 국가, 정부, 이런 순서로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없다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별도로 없다. 왜냐하면 정부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그 한 사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지를 쓴 사람도 제대로 했고 정리를 한 사람도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왕 본 김에 여기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한 것은 니은 부분입니다. 국가에 대한 소중함이랬는데 국가에 대한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성립이 안 되죠. 기역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 대한 소중함. 왜냐하면 그 소중함을 편지에 담았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소중함, 국가의 소중함, 이렇게 되어야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죠. 글 B 부분을 보면 제게 문재인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이미 나에게 감사를 했다. 이것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무사귀환을 위해 수고해 주신 외교부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 도, 이 도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감사 인사도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디귿으로 표현을 했던 앞에 것하고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디귿을 표현했는데 디귿으로 이 부분은 덤이다. 이것을 문재인 씨가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이것은 미리 짚고 가기로 하죠. 문재인 씨는 이 편지가 문재인이라는 인간에게 감사했고 감사 편지를 보냈고 그걸 보내는 김에 덤으로 외교부 공직자에게도 그들에게도 감사하다, 잊지 않고 감사하다 하는 말을 넣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이 편지 읽기 정보 취득의 그 작업에서
바로 그 두뇌 작업 1단계에서 문재인 씨가 실패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여기에 이어서 첨부되어 있는 편지글에는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모두 대통령님이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공무원인 대통령,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사실은 이 정부에 감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 문재인 씨 개인에게 평생 머리를 뽑아서 신발을 만들어 줄 정도로 감사한다, 이런 식의 그 1대1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이 두뇌 작업 1단계에서 이미 그 능력이 떨어진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사귀환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다. 그런데 이 수고해 주신이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그냥 흔하게 쓰죠. 어린 학생이 나이든 어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수고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수고하세요라는 말도 비문이고, 그 다음에 수고한다 하는 것은 일단은 서열이 있는 말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관계일 때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편지 원문에도 계속 애쓰다, 애쓴, 노력한,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문장 A에서도 애쓴, 애써준,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애쓰다 보다도 노력한, 이런 것도 무난한 표현이다. 단 수고하다라는 것은 감사 인사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하는 딸이 대통령인 공무원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또 외교부 공직자들에게 하기에는 적절한 어휘는 아니다, 이것을 지적을 해둡니다. 이제 뒷부분, 편지를 공개한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자기의 그 내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공개 게시판에 가서 붙어버린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당황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를 했다 하는 겁니다.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것을 공개해도 되는가,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편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공문이 아닌 한 공개를 하는 것은 거기에 그 사람의 어떤 사생활, 또 과거의 이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권장하지 않는 일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글 A를 보게 되면 편지 전문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한글로 써놓으니까 이것이 전문이 앞전자 전문인지 온전전자 전문인지 문맥을 보고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여기서는 아마도 온전전자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이것은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앞전자도 되고 온전전자도 되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이것이죠. 주모씨. 이 주라는 것은 성인데 모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그냥 대충 쓸 때 모씨 이렇게 쓰죠. XX 혹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자를 한자로 써버리면 갑자기 한글과 한자가 섞여 쓰이게 돼서 글이 체계가 좀 없어 보입니다.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우리말이 이렇게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 모씨라고 하는 것은 괄호를 치고 좀 써주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글 A를 보게 되면 편지 전문을
공개했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에?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근데 여기도 또 트위터를 통해라고 해서 그 군더더기를 붙였죠. 이 국가에 대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글쓰기, 그러면서 틀린 그런 예가 되는데, 트위터를 통해라고 하는 것도 좀 글을 불분명하게 하고 쓸데없이 그 자켓 어깨 부분에 그 딱딱한 어떤 패드 같은 것을 넣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좋은 글쓰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정보 전달은 됩니다. 편지 전문을 문 대통령이 어디에 공개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글 B를 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외교부 공직자들이 되겠죠. 이분들께 큰 격려와 위로가 될 것 같아 본인의 양해를 받아 편지를 공개합니다. 그러니 그냥 이렇게 편지를 공개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고, 여기 그 쉼표 앞부분 여기에서는 왜 공개하는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쉼표 뒷부분에서는 공개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구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둘 다 변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분들께, 외교부 공직자들에게 굉장히 좀 여기서도 또 이상한 것이, 보통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팀, 나의, 그러니까 my man, my people 이런 식의 말을 씁니다. 그때는 써도 되는 겁니다. 자기 부하 직원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께 아주 남남이다. 저 건너편에 있는 내 손이 닿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큰 격려와 위로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위로라는 말이 정말 안 어울린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사실 위로는 주모 씨가 받아야 되죠. 이 공무원들은 설령 납치된 우리 국민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던 간에 그들은 위로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위로라는 것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공무원에게는 위로가 필요치 않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양해를 받았다. 편지를 공개하는 것을 양해를 받았다. 그러면 내용상으로 편지를 보내왔다. 이러니까 직접 받지 않은 것이죠. 양해는 직접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또 양해도 한번 거쳐서 양해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통화를 하든지 만나보든지 해서 양해를 받으면 그것이 더 좋죠. 이 격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직접 불러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남에게서 받은 편지 갖다 걸어놓고 격려받은 것으로 쳐라. 참 궁색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이렇게 변명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들이 좀 더 있는데, 참고가 되는 것이 청와대 페이스북이 있죠. 거기에 보면 문재인 씨가 이 편지를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징적인 것이 편지 봉투에 주소가 없다는 것이죠. 봉투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조금 줄 때 봉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우체국을 경유하지 않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체국을 경유하지 않았는데 편지를 보내왔다. 그러면 누군가가 중간에서 전달해 줬다. 이런 중간에 매개인이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교부를 통해서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교부를 통해서 전달을 만일 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공개를 함으로써 외교부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면은 일단은 선우가 맞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가 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쇼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변명을 했나 보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원래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서툴면, 좀 답답하면 어눌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글 B를 보면 글이 아주 어눌하다. 그러니까 좀 글이 매끈하게 연결된 것이 아니고 바람만 불어도 그냥 툭툭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로 완결성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가? 이것은 우리가 아주 피곤할 때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리포트를 쓴다든지 혹은 어떤 논설문을 써야 하는데 아주 피로하다. 그러면 생각이 정돈이 잘 안 됩니다. 자료를 읽으면 자료의 핵심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이럴 때 뭉뚱그려서 대충 쓰게 되면 남들이 그걸 알아차립니다. 근데 문재인 씨 언어가 지금 그런 것이다.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대부분인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이 정도 되죠. 적확한 용어를 쓰지 못하고 있다. 또 A와 B가 다르다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 단지 편지를 공개하는 이 일을 하면서 변명을 이렇게 줄줄 늘어놓고 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업의 사장이나 회장, 또 대통령, 어떻든 이렇게 어떤 그 조직의 장의 자리, 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정권을 줍니다. 이 장자리가 얼만큼 힘이 큰가에 따라서 결정권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약간의 그 여유가 있는 그것까지를 우리가 재량이라고 합니다. 재량이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 직권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재량 행위를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결정권인데,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은 정부에서는 이름이 수반, 첫째입니다. 피라미드로 치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래서 정부에서
이 결정권이 가장 큰, 재량권도 가장 큰 그런 직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재인 씨는 보면 주위에 물어보는 사람들, 자문위원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것은 좀 더 신중하게 더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그냥 많이 두고 그 중에 다수결, 그 다수 의견 따라서 남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겁니다. 어떻든 장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 책임집니다. 하다 안 되면 목숨도 걸지요. 그 대신에 의사결정을 자기가 합니다.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또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사사건건 변명을 합니다. 정말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합니다. 뭐와 뭐가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생각 틀렸어 이러면은, 그러면 또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랬어 하면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변명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공개하는지 라고 문재인 씨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변명해야 할 사정이 있어서 변명하는 거다. 이유 없다. 변명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변명하는 거다. 그냥 이렇게 이 부분은 거칠게 이해를 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A 문장 4줄, B 문장 4줄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글 A,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문장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 본 것은 그 겉핥기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반드시 봐야 될 것만 체크한 것이고, 문장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다시 봐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본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그 지금까지 했던 거 이외에는 나름대로 목적에 맞는 글쓰기는 된다 이렇게 봅니다. B에 비해서 A는 정보의 양이 풍부합니다. 또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고, 글쓰기 또한 이해하기 쉽게 평이한 문장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글, 이 문단 A 이것을 봤을 때는 청와대에 있었던 과거 대변인 2명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대변인들의 글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아주 여러 번 분석도 하고 비평도 했는데, 제일 문제가 그냥 평이한 글쓰기가 안 된다. 우리나라 글로서 보고 읽을 수 없을 수준으로 이상한 비유와, 그리고 그 중간이 정말 문장 속에서 점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고 누차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단 A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썼을까 궁금하죠. 현재 고민정 대변인이 있고 한정호 부대변인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단은 고민정 씨의 글하고는 문투가 다르다. 그 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고민정 씨가 바뀌었을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만일 이 글을 쓴 사람이 고민정 대변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고민정 씨보다 오히려 이 브리핑 하는 데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대변인 하면은 다들 발음이 정확한 아나운서를 선호하지요. 정당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대변인이 입만 움직입니까? 문장을 발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장을 아주 그때그때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또 받아 쓴 것을 발표를 한다고 하면은 글 쓰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변인의 자질로서 첫째는 외모나 목소리가 아니라 글 쓰는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글 쓰는 능력은 아주 특별한 전문 능력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나 기자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면 대변인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글쓰기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전문 능력이고 또 나라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아주 소수의 그런 전문 능력을 지닌 인재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글 B를 보게 되면 이것은 좀 비관적입니다. 왜 글이 이 모양인가? 우선 첫째, 문재인 씨는 단 4줄짜리 문장 여기에서 문단에서 보듯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은 다 제대로 쓰지 못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낱말을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이 아주 낮다,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낱말을 사용하는 능력을 어휘력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어휘력은 우리처럼 이 모국어에 있어서 어휘력은 그것이 바로 지적 능력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또 얼마나 다양하게 겹치지 않게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의 지적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는 그 외적인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뇌 작업의 4단계를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씨는 이 두뇌 작업 4단계의 능력이 대체로 낮다. 이것이 확인이 됩니다. 1단계의 정보 취득 단계에서 이미 정보 취득을 그야말로 자기중심적으로 객관적이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다 한 것을 보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단지 문장의 이야기가 아닌데 글쓴이의 심리 상태로 볼 수 있는데 B 글을 쓴 문재인 씨는 공과 사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부 대통령직을 사유화했다. 이 공사 구분을 못하고 그럴 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문재인 나는 내가 훌륭해서 이 청와대의 주인인 거다.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선거에 뽑혀서 일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임기가 끝나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공사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나이니까 지금 청와대에 와 있어. 나이니까 대통령인 거야. 이게 좀 무리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문재인 씨가 사망하면 대통령이란 직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 나타난 것이라든지 그 심리 상태에는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중대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세히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변명을 하는 장수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전쟁에서 장군이 만약에 포를 쏘라고 했다.
근데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변명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잘못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남의 탓을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 자부터 하나씩 처단을 합니다. 자기가 져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것이죠. 바로 코앞에서 그 끝부분, 마지막 장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명하는 리더, 최악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겨우 네 줄짜리 문장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